고승철이 갑자기 전 지분을 매도해 율림을 충격에 빠뜨렸다. 권나연의 충격적 선언이 율림을 파산 위기에서 구했다. 율림의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이 찾아왔다. 고승철, 율림의 창립자 중 한 명이자 최대 주주로서 오랜 세월 로펌의 권력을 쥐고 있던 인물. 그가 돌연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율림의 모든 지분을 시장의 헐값으로 매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소식은 마치 폭탄이 터지듯 율림 내부를 뒤흔들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고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멤버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고승철의 지분 매각은 단순한 주식 거래가 아니었다. 이는 율림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나아가 로펌 전체를 파산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그의 선언은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고 투자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율림의 주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 한국 법조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펌으로 군림하던 율림의 위상은 한순간에 무너질 터였다. 고승철의 이 극단적인 행보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이는 치밀하게 계산된 마지막 카드였다. 고승철은 권나연을 다시 율림의 대표로 복구시킨 것이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님을 오랫동안 계획해왔다. 그는 권나연이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안정시키기를 기다린 뒤 그녀를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계략을 꾸몄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권나연은 예상치 못한 강인함과 날카로운 전략으로 율림을 되살리며 고승철의 권력 기반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올랐다. 그녀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권나연은 율림의 새로운 상징이자 고승철의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는 강력한 적수였다. 고승철은 권나연과 그녀의 든든한 동맹인 윤석훈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많은 음모를 꾸몄다. 그는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동료들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며 심지어 권나연의 과거를 파헤쳐 그녀의 명예를 더럽히려 했다. 하지만 매번 그의 계획은 석훈의 날카로운 직감과 권나연의 단호한 대응 앞에 무릎을 꿇었다. 고승철은 점점 초조해졌다. 그의 권력은 흔들렸고 율림 내부에서 그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졌다. 결국 그는 마지막 패를 꺼내 들었다. 자신의 최대 자산인 지분을 이용해 율림을 혼란에 빠뜨리고 권나연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 그는 주주들 사이에 불만을 조장하며 권나연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 했다. 그의 선언은 즉각 효과를 발휘했다. 회의실은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찼고 주주들은 권나연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율림의 주가가 흔들리며 투자자들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다. 로펌 내부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숨막히는 분위기로 뒤덮였다. 하지만 권나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승철의 예상과 달리 이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던 그 순간 권나연은 이사회 앞에서 단호한 선언을 했다. 그녀는 고승철이 내놓은 모든 지분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이 직접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은 회의실을 침묵으로 물들였다.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사회 멤버들은 숨을 삼켰다. 권나연의 이 대담한 결정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다. 이는 그녀가 율림의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녀의 선언은 고승철의 계획을 정면으로 무력화시켰다. 주주들은 그녀의 자신감에 동요했고 시장은 그녀의 결단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권나연의 이 결정은 단순히 지분을 매입하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녀는 율림의 가치를 지키고 로펌을 둘러싼 모든 음모와 위협을 뿌리 뽑겠다는 결심을 보여주었다. 고승철은 자신의 마지막 카드가 오히려 권나연의 손에서 새로운 기회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와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새로운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권나연의 대담한 행보는 율림을 구했지만 동시에 고승철의 다음 음모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제 율림 내부가 아니라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그녀를 공격하려 했다. 그의 새로운 계획은 무엇일까? 그리고 권나연과 윤석훈은 이 거대한 위협을 어떻게 맞서게 될까? 율림의 운명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고승철의 분노는 폭풍처럼 끓어올랐다. 권나연의 대담한 선언은 그의 치밀한 계획을 단번에 무너뜨렸다. 그녀가 고승철의 지분을 전량 매입하겠다고 나선 순간 율림의 주주들은 혼란 속에서도 그녀의 결단에 매료되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율림의 주가는 급락 직전에서 기적적으로 반등했고 투자자들은 권나연의 리더십에 다시금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승철에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그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권나연과 윤석훈의 연합은 그의 권력을 위협하는 거대한 장벽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인물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음모가 빠르게 구체화되었다. 이번에는 율림 내부의 균열을 노리는 대신 외부의 강력한 세력을 끌어들여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다. 고승철은 한국 법조계를 넘어 재계와 정계에까지 뻗어있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했다. 그는 과거 율림의 성장에 기여했던 비밀스러운 거래와 은밀한 약속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권나연을 끌어내리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율림 자체를 장악하거나 장악이 불가능하다면 로펌을 완전히 파괴해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국제적인 투자 펀드와 손을 잡았다. 이 펀드는 한국 시장에 이미 깊이 침투해 있었고 율림 같은 거대 로펌을 인수하거나 해체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추고 있었다. 고승철은 이들과의 협상을 통해 율림의 핵심 고객 데이터를 유출하고 주요 클라이언트들을 다른 로펌으로 빼돌리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율림의 뿌리를 뽑는 치명적인 전략이었다. 율림 내부는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 찼다. 권나연의 지분 매입 선언은 위기를 일시적으로 막아냈지만 고승철의 다음 행보에 대한 불안은 모두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녀는 이사회와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연일 회의를 소집하며 율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는 율림을 단순한 로펌이 아닌 정의와 신뢰를 상징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고승철의 눈에는 그저 허세로 비칠 뿐이었다. 그는 권나연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그녀의 약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내부자를 매수하려 했다. 특히 그는 윤석훈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석훈이 율림에 합류하기 전 그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 의문의 자금 흐름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고승철은 이를 무기로 삼으려 했다. 윤석훈은 고승철의 움직임을 직감했다. 그는 권나연과 함께 율림의 방어선을 강화하기 위해 밤낮 없이 전략을 세웠다. 석훈은 고승철이 외부 세력을 끌어들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는 율림의 주요 클라이언트들과 비밀리에 접촉해 그들의 신뢰를 유지하려 했고 동시에 고승철의 과거 거래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석훈은 고승철이 율림을 창립할 당시 불법적인 자금으로 초기 자본을 조달했다는 단서를 발견했다. 이 사실이 공개된다면 고승철의 명성은 물론 그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터였다. 하지만 이 단서를 법정에서 증명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석훈은 위험을 무릅쓰고 고승철의 측근 중 한 명을 설득해 내부 정보를 얻으려 했다. 한편 율림 내부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불거졌다. 고승철의 오랜 동맹인 태섭은 아버지의 계획에 점점 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권나연의 리더십과 율림의 새로운 방향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태섭은 아버지의 복수심이 율림을 파괴로 몰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가족에 대한 충성심과 자신의 야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망설임은 고승철에게는 약점으로 비쳤다. 고승철은 태섭에게 단호히 경고했다. 하지만 태섭의 마음 한구석에는 권나연과 윤석훈이 제시하는 정의에 대한 비전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율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권나연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율림의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단합을 다짐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실수와 율림이 겪었던 위기를 솔직히 털어놓으며 모두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그녀의 연설은 직원들의 가슴을 울렸고 율림은 다시금 하나가 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고승철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
그는 단순히 율림을 무너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녀와 석훈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할 것이 분명했다. 고승철의 계획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국제펀드와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율림의 주요 고객사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시작했다. 그는 율림이 불안정한 경영 상태에 있으며 권나연의 리더십이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율림의 주요 클라이언트들 사이에서 불안이 확산되었다. 일부 고객사는 이미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율림의 매출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고승철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율림의 내부 문서를 유출해 권나연이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지분을 매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퍼뜨렸다. 이 의혹은 언론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율림은 또 한 번 위기의 중심에 섰다. 권나연과 윤석훈은 이 모든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승철의 음모를 막기 위해 최후의 반격을 준비했다. 석훈은 고승철의 불법 자금 조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험한 거래 현장에 잠입했다. 그는 고승철의 측근이 넘겨준 문서를 통해 그의 과거를 밝혀낼 단서를 얻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석훈은 고승철의 부하들에게 발각될 뻔한 위기를 겪었다. 한편 권나연은 율림의 주주들과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녀는 율림의 비전을 다시금 강조하며 고승철의 음모가 단순한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득하려 했다. 율림의 운명은 점점 더 불확실해졌다. 고승철의 외부 세력은 점차 율림을 압박했고 내부의 갈등은 태섭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권나연과 윤석훈은 서로를 믿으며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율림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고승철의 음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승철은 여전히 한 수 앞서 있었다. 그는 율림의 심장부에 마지막 일격을 가할 비밀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무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권나연과 윤석훈은 이 거대한 음모를 막아낼 수 있을까? 율림의 미래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